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콩의 최성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콩 300평에 500kg 이상 수확하는 방법, 두 번째로 콩 개화 그리고 수정 증진하고 이걸 다조화 골드 시비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질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지 다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라고 한다면, 꽃이 많이 피고 끄트기가 많이 달리지 않으면 사실은 콩수확이 많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질소 공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화, 꽃을 많이 피우게 하고 그리고 수정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면 여기 우수 품종이 여러 종류가 대참이라든가 선풍, 대왕이호, 평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이런 거를 정확히 선택해 가지고 콩꽃이 많이 달리게 하면 이게 다수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콩의 개화의 원리입니다. 콩은 언제 어느 때 개화가 되는지, 그런 개화의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콩 강의를 다니기 시작한 게 2005년 정도, 2006년 2007년 정도부터 콩 강의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강의할 때마다 농민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원하고 목포하고 어디에서 동시에 이제 6월 초에, 그 당시 이제 태광이나 황금 이런 것들이 많을 때인데, 동시에 파종을 하면 어느 지역이 콩수확이 빨리 되느냐, 이걸 질문을 드렸는데 한 분도 거의 제대로 답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만큼 콩의 개화의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동안 콩농사를 지은 분이 대부분이었다는 건 얘기인데요. 요새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답변 제대로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요, 수원하고 목포는 위도상으로 치면 한 2도, 그러니까 보통 1도가 한 210kg 정도, 110kg 정도 되는데 2도 이상 좀 차이가 났죠. 한 3도까지는 아니고 2도 반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근데 이게 실제 6월 초에 파종을 하면은요, 한 20일 정도 목포에서 콩수확이 빨리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콩은 단일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단일식물이란 뭐냐면 해가 짧아지고 나서 꽃이 피는 식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지 때가 해의 길이가 제일 길지 않습니까? 보통 저거 하면 14시간 한 25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제일 긴 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콩은 개화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개화하는 품종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파종 후에 45일에서 65일 이렇게 돼야지 개화를 하는데, 이게 남쪽이 흔히들 온도가 높으니까 일장이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일장이 북쪽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같은 품종을 심으면 개화가 보통 연구자들 얘기로는 24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한 13일 정도 빨리 꽃이 핀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꽃이 13일 빨리 피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남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육도 빨리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우스에서 농사 지으면 당연히 생육이 빨리 되죠. 그러니까 꽃이 14일 빠르고 한 일주일 이상 생육이 빨라지니까 한 20일 정도 이런 수확이 빨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어느 걸 선택해야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자료 이 설명해 주신 해놓은 부분이 대원 대찬 선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6월 한 10일 정도에 밀양에서 콩을 파종을 했을 때 얘기인데요. 대원은 7월 25일이고 대천은 8월 2일이고 선풍은 8월 5일입니다. 근데 이게 밀양이 위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약에
그 위쪽으로 올라온다. 이 그 제가 있는 고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 북부 지역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 꽃 피는 시기가 보통 여기서 한 열흘 정도가 늦춰집니다. 대원은 이게 한 그 8월 5일 정도가 될 테고요. 대차는 8월 9일, 10일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선풍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정도가 되고요. 이 성숙은 더 늦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월 말까지 가는데, 자, 이렇게 보면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선풍 같은 경우는 심으면 안 되는 품종이에요. 너무 그 영양 생장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콩이 우짜라거든요. 그리고 성숙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리가 와가지고 서리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선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선택하면 안 되는 품종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북부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품종은 사실은 이 대원이나 대원일 텐데, 이게 7월 25일 날 그 밀양에서 개화를 했다고 하면 이게 그 파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철원 뭐 이런 정도에 오면 이게 8월 5일 정도 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늦어져 가지고 한 10월 24, 5일 정도의 성숙기를 맞이하는데, 그러면 이런 대원 정도가 여기 딱 적합한 거지, 이 대참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 개화기가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8월 5일에서 그러면 한 8월 10일 정도가 되는데, 영양 생장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면은 콩이 우짜랍니다. 재배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경기 북부 쪽에서는 사실은 대왕 2호는 거의 대원이랑 흡사합니다. 이게 대왕 2호라고 하는 거는 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2021년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건데, 대원보다 개화기는 그 춘천에서 할 때 대원이 한 8월 1일 정도, 8월 2, 3일 정도 한다고 하면 한 2, 3일 정도 늦습니다. 대왕 2호가. 성숙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북부 지역,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경기 북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콩 품종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왕 2호나 대원 같은 경우, 이런 게 선택하는 게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훨씬 적합한 품종이 되는 거고요. 그 남쪽, 아주 남쪽일수록 선풍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의미가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대찬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화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김제 같은 데서 콩농사를 지으면 대단위로 짓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한 30만 평, 기본적으로 한 2, 3만 평 이상씩을 하니까 이게 기계화 파종이 대부분 기계화 파종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면 콩을 파종하기가 어렵죠. 기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장마 전에 콩을 심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장마 후에, 놓치면 이제 장마 후에 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 대찬하고 선풍이 남쪽의 적응 품종이라고 한다면 일찍 심을 때는 무조건 대찬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아무래도 생육기 자체가 짧지 않습니까? 이게 영양 생장기가. 그러니까 선풍을 선택하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더 우짜라는 품종이 되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6월 10일 이전에, 장마 이전에 콩을 심는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대찬하고 선풍 중에서 김제에서 선택한다면 대찬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근데 파종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한 6월 말 정도에 콩을 심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기간 확보가 필요하니까, 꽃 피는 기간, 꽃이 많이 달릴 수 있는 영양 생장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대찬보다는 선풍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화의 원리를 맞게 알게 되면 자기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충남 지역, 그러니까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품종이 거의 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름 재배할 때 문제가, 나름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부분들이, 대원을 심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충북 단향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대원하고 대찬을 같이 심었다고 하면, 대원 같은 경우는 순지르기를 안 해줘도 크게 무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찬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밀양보다는 위에 올라오니까 개화기가 한 8월 한 5, 6일 정도로 늦어질 겁니다. 그만큼 영양 생장이 되니까 이때는 순지르기를 만약에 안 해주면 이건 도복을 해서 실제로 거의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선풍도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재배를 한다 그러면 순지르기 같은 경우 키를 낮추는 그런 노력 같은 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화에 따라서 재배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리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가 이 콩의 개화의 원리 그리고 콩 품종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거꾸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이제 이런데 철원 같은 데에서 선풍을 심었다. 이거는 순지리기 같은 경우 제대로 안 해주면 쓰러져가지고 거기 수확량을 못 먹습니다. 이럴 때는 저기 대원을 심거나 대왕 2호를 심으면 순지리기 안 해줘도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품종 하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죠. 예를 들면 대원 같은 경우를 남쪽 저쪽에서 늦게 심었다. 저기 해남 같은 데에서 대원콩을 심었는데 뭐 7월 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6월 말 정도에 대원콩을 심었다 그러면 개화가 일찍 되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키가 안 자란 상태에서 콩 수확을 해야 돼. 콩꽃이 피니까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이럴 때는 절대로 대원 같은 걸 영양생장 기간이 짧은 대원 같은 걸 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선풍 같은 거 긴 거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적으로 마디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선풍 같은 걸 심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대원하고 대천하고 선풍 적응 시험 결과를 보면은요, 이 나주에서 선풍 같은 경우 나주에서 이모작으로 재배했을 때 460kg 이게 보통 2011년에서 2014년도 지역 재배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460kg가 나왔고요. 이게 이모작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대원 같은 경우도 나주에서 460kg가 69kg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게 대찬 같은 경우는 중간지대 수원하고 수원에서는 1모작, 예산에서는 2모작에서 401kg가 나와가지고 이게 최고 수확량을 올렸던 경우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특이점들을 알겠죠. 이게 이제 첫째는 이제 2모작 부분에서 다수확이 되는 거죠. 2모작 부분에서 다수확이 된다는 얘기는 파종 시기는 늦어도 토양 내에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질소 공급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수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만큼 편차가 크죠. 여기 10군데에서 저걸 했는데 대원은 284군데, 4kg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최대 수확량은 469kg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는 330kg였는데, 평균이, 최대 수확량은 401kg였고요. 그리고 선풍은 340kg였는데, 469kg,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이 콩이라는 게, 실제 잘하는 농가하고 못하는 농가의 차이가 크고, 지역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이런 편차들이 크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이 품종 자체가 무조건 대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북쪽에서 오히려 재배를 한다고 할 때는 선풍보다는 대원이 훨씬 좋은 품종이고요. 이 대왕 2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강원도 횡성에서 이 대왕 2호를 재배하신 분을 아는데, 재작년도에는 300평 기준으로 한 480kg를 하셨고요. 작년도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일부는 도복이 쓸려 내려갔는데도 한 450kg 정도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시험 포장에서는 대원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인데, 나름 이렇게 재배를, 유기물 함량, 이런 부분들을 넓혀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00kg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그냥 딱 쉽게 얘기해가지고 북부 쪽에서는 대왕이요 대원 심으시고 남부 쪽에서는 선풍 대찬을 심으시는데 중부에서는 대찬도 좋고 대원도 좋은데 중부라고 하면 보통 충청도 지역하고 경기 남부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대찬 같은 경우를 심을 때는 순지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콩대의 키를 좀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리태라고 하면은요, 서리태가 우리가 흔히들 청자 5호가 있죠? 계량 서리태가 청자 5호라고 하면, 재래종 서리태가 있죠? 이 재래종 서리태는, 콩 개화 기간이 8월 15일 이후입니다. 특히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올라오면 한 8월 20일까지 가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북부 지역에서 사실은 많이 북부 지역에서 재배하기는 하는데 실제 적합한 품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남부 쪽에 가면 남부 쪽에서 늦게 재배하는 이모작으로 6월 30일 이후에 아니면 7월 달에 남부 쪽에서 재배하게 되면 한결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경우요.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기준을 잡으면 한 선풍이랑 비슷합니다. 남부 쪽에서 한 8월 5일 정도 뭐 이렇게 저거 하는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재래종 서리 때보다는 그래도 영양성자 기간이 짧고 그리고 웃자람 특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서는 오히려 청자 5호 같은 거를 재배를 하고 서리태 중에서는 재래종 서리태는 남부 쪽에서 재배하는 게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요 부분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우수한 품종을 뭐 대천이든 뭐 선풍이든 대왕이오든 뭐 이런 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실제로 관리를 잘 해서 꽃을 많이 피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꽃은 어디에서 꽃이 피죠? 마디에서 꽃이 핍니다. 마디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엽기 정도 됐을 때 격가지가 많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런 데서 격가지가 많이 나오고 이 격가지에서 마디마다 확보돼야지 꽃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격가지를 확보하려면 여기 원순에 위를 잘라주면 이게 격가지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옥신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여기에 있으면은요, 이 격가지들이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면 여기서 옥신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옥신에서 격가지들이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지르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려면 첫째가. 두 번째, 이 순지르기가 만약에 번거롭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옥신이 아니라 시토키닌 함량이 뿌리에 많으면 이 자체가 격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료활성 물질,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생료활성 물질을 많이 생성하게끔 하면 이 격가지 순지르기를 안 해주고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다주아 골드 12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순지르기를 안 해도 오엽기에 격가지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게 꽃의 종류를 보면 꽃이 크게 두 가지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기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마디에서 그냥 이렇게 3개, 4개 정도 이렇게 그냥 피는 경우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이게 돌기형이고요. 그 다음에 입자루형이 있습니다. 입자루형이라는 건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꽃이 피는 겁니다. 이런 꽃이 많이 확보돼야지 꽃의 수가 많아지겠죠. 이거 자체는 튼튼하지도 않고 이거는 튼튼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산하고 칼슘 같은 경우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료활성 물질 옥신이라든가 시토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베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을 때 꽃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주아 골드 12 같은 경우가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시비를 해주시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인산하고 가리 같은 경우도 충분하니까 그걸 해주시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꽃이 많이 피더라도 이게 수정이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분석이 한 꽃의 80% 정도는 콩꽃의 80%는 낙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낙화의 요인은 질소 공급이 제대로 질소 경합이 일어나고요, 이 당시. 그 다음에 광합성 물질 있잖아요, 당. 이것도 경합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부족하니까 80% 정도는 낙화가 되고 한 20% 정도, 20-30% 정도만 수정이 돼가지고 꼬투리로 가는 결엽을 한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게 이런 결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질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공급을 많이 해주는 방법은 저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때 보통 8월달 7월 25일에서 8월 5일 뭐 이런 사이에 가뭄들이 많이 듭니다. 가물 때 물을 안 대주게 되면
뿌리옥박테리아가 자기 역할을 못해주고 또 광합성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물대 농 같은 경우에는 꼭 관수해주고 밭에도 점적 관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여기에 질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그 결합률, 그 수정이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때고요. 꽃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합성 측면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광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도 물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빛이죠. 너무 물이 많으면 너무 해가 안 들고 계속 만약에 이럴 때 비가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광합성 촉진제 있습니다. 그 썬모아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 업체를 직접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같이 연면 시비를 해주게 되면 이건 그 그늘에서도 그 광합성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그 나름 이제 그 광합성을 많이 시켜줘서 결합률을 높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세 번째 필요한 부분들 이런 수정률이 높여주는 경우가 지베렐린이라든가 이런 아까 생료활성 물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조아골드 시비로 이런 부분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조아골드 시비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부 분들 중에서 질소가 이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꽃 피고 나서 꽃 피면서 질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요소를 시비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화 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소를 시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화 초에서는 영양생장 기간하고 생식생장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엽이 보통 나올 때 하루에 1엽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30cm 정도 이상 자라는데 여기다 요소 줘버리면 이게 엄청 우쭐해가지고 콩이 그냥 삐쭉 올라가기만 해서 수확량을 거의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소 시비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필요할 땐 뭐냐 하면 꼬투리가 어느 정도 맺혔을 때 요소가 아니라 NK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소하고 가리는 이제 광합성 물질을 잘 전달해주게 하는 거니까 가리 성분이 많고 그 다음에 요소 성분이 많은 그러니까 질소 성분이 많은 NK 복합 비료를 300평에 한 10kg 내지 한 20kg 정도 이런 정도로 시비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콩꼬투리 관리도 잘 되는 그런 콩꽃의 관리도 잘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다조아 골드하고 그러면 콩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어서 다조아 골드 시비아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조아 골드는 간접적으로는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린이라든가 시토킨이라든가 이런 생리활성 물질을 많게 해줘가지고요. 많게 해주는 효과들이 있고, 보통 뭐 한 35%에서 40%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효과라고 하면, 콩잎의 엽록소 있죠. 까만색을 띠게, 그러니까 녹색을 띠는 그 엽록소 함량을 보통 이걸 시비로 해주면 한 10% 이상 늘어납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광합성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웃자람을 억제십니다.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콩꽃이 피고 나서 30cm 정도 자라는데 그때 만약에 요소 같은 거 시비하거나 그냥 놔두면 수분이 많고 그러면 삐쭉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디와 마디 절간 사이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 잡아줍니다. 그런 효과들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여기 빛날이라고 해서 생장 억제 효과 있는 배추에 주로 많이 쓰는 건데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웃자람 억제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몰리브덴이 상당 부분들 있으니까 이 질소 고정 자체가 잘 고정된 질소가 잘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엽기에 본엽 잎 3개짜리 5개 나온 있죠. 그때 오엽기에 순지르기를 해주시는 대신에 이 다조아골드를 시비를 해주면 그때는 시토킨의 함량이 많아져가지고 격가지가 많이 나오는 효과들을 보는 거고요. 다시 11호 보통 한 4번 정도 시비하시면 되는데 다시 11호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린 함량 많아지면서 화학 분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꽃을 많이 피게 하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주는 경우고요. 다시 한 10일 정도 되면 이때가 이제 막 개화초 뭐 이럴 정도인데 이때 다주아 골드를 시비를 해주게 되면 이제 무자람이 억제되고 그 마찬가지로 그 튼튼한 꽃을 만들어주는 거죠. 생리활성 물질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10일 후에 다주아 골드 플러스를 시비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정이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광합성 증진이 돼가지고 그 수정된 꼬투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콩 다수확을 하시려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콩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품종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적절하게 파종 시기를 선택을 하고 다주아 골드와 다주아 골드 플러스를 그때그때 시비를 해주시는 이런 이 방법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두 번째는 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광합성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광합성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제식거리 뭐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아마 표준 제식거리로 보통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한 70에 25 뭐 이런 정도로 심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권장드리는 게 보통 90에 4, 50 이렇게 권장드리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지 다수확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서부터 원리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